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를 기억하시나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좀 날씨가 많이 좀 풀리다 보니까 좀 이제 힘들었던 여름도 가고 여유도 생기고 때가 왔잖아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큰 상승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 물론 이제 반신반의하지만은 어쨌든 한 번에 더 큰 가속화 어떤 탄력을 받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점에는 모두 다 동의하거나 그렇게 희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상승장을 아직 타지 못했으니까 4년 사이클 주기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좀 숟가락을 한번 좀 올려보고자 좀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고요. 원래는 좀 되게 부지런히 자주 올렸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뭐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할 마음이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다시 왔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들고 막상 그냥 하면 되는데 뭐할 말도 딱히 이제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뭐 여러 정보들을 좀 모아 가지고 특별히 뭐 기술적인 내용이나 영업이나 뭐 시장에 대한 뭐 예리한 견해는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그냥 이제 같이 또 얘기를 할 겸 첫 번째는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 그 파이랩 웹엑스가 이제 일본에서 있었죠. 일본에서 바이프로스트가 BTC5라고 하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뭐 이야기를 저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일본을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뭐 가보신 분이 있으면은 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BTC5 네이티브 비트코인 지원을 시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말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저희가. 왜냐면 비트코인 네이티브 비트코인 지원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저번 사이클에 이미 한번 했던 이벤트예요. 한번 해서 크게 성공을 잠깐이나마 했었던 주력 상품이었는데 이제 이게 다시 새롭게 부활을 했죠. 이번에는 그냥 그것을 구현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많은 B2B 기업 비즈니스하고 그 다음에 뭐 계정 추상화라든지 KYC 이런 것들을 좀 합해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넘어서 미국 시장이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미국 거래소까지도 우리가 넘볼 수 있는 그런 빌드업을 구축을 해놨다고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추론이고 희망회로가 좀 담겨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이 저도 좀 홀더로서 아쉬운데 어쨌든 시연을 잘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남은 것은 오딧과 함께 출시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출시만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출시 그 이상 가격을 원하는 건 아니고 출시 그 이상의 성과 이게 그냥 출시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걸 씁니다라는 그 공공연한 시장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내러티브나 파지티브한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다리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비트코인 지원 시연에 대한 기사가 떴었고 실제로 부수는 작았지만 어쨌든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일단락을 짓고 무브온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트가 어디냐면요. 이 신퓨처스라고 하는 사이트 웹사이트인데 여기가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중에 하나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뭐 GMX라고 하는 아비트럼 메인넷 유명한 탭이죠. GMX라고 하는 그런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선물도 이제 거래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전 영상에서 조금 이제 다뤘었는데 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탈중앙 거래소. 뭐 유니스왑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탈중앙 거래소는 앞으로도 크립토 산업에서 계속해서 이제 운영돼야 할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만 되고요. 탈중앙 거래소가 중앙화된 거래소보다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탈중앙화 거래소가 그럼에도 왜 기술적으로 발전을 이루어야만 되냐면 그것이 크립토 산업에 전반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뭐 보안이라든지 지속적인 리워크라든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곧 이제 전체적으로 크립토에도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하고는 또 다른 의미의 탈중앙화된 이런 거래소들이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AI하고도 맞물려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탈중앙화 토큰은 갖고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이런 거는 고무적이고 우리가 서포트 해줘도 나쁘지 않은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퓨처스도 그런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지금 상단에 보시면은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현물 거래겠죠. 트레이드는 보면 비트코인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 농사를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베이스에서 만들어졌고요. 그게 가장 크죠. 베이스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게 이제 미국 시장도 노려볼만 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BTC파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큰 내러티브를 갖고 있고 그만한 포텐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퓨처스에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 USDC 페어가 상장되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기타 다른 코인도 있는데 바이프로스트의 BTC 달러가 여기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스크린샷을 가져왔는데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신퓨처스는 이 정도 금액의 많은 다양한 VC 자본가들의 투자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38mm면은 1mm 10억이니까 뭐 몇백억 정도 이렇게 받았으니까요. 작은 돈이 아니죠. 판테라, 폴리체인 캐피털, 드래곤플라이, 바이비트, 우 네트워크, 뭐 프레임워크도 있고요. 나머지는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뭐 CMS도 있고 근데 굉장히 굵직굵직한 VC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재단에서 이걸 뭐 이야기하는 걸 들어서 알게 됐는데 네임 밸류가 상당합니다. 이거 BTC USD가 그 바이프로스트 체인에서 이제 나오는 그 상품이 여기에 리스트가 됐다라는 게 몇 개월 전에 스택스랑 이제 이렇게 공시가 뜬 것보다는 이게 더 임팩트가 더 크지 않나. 가격의 변동성을 제외하고요.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뭐가 있지 않나. 제가 갖고 있는 시드만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TC USD가 상장이 됐는데 뭐 거래량이 어떻건 상장이 된 이후에 뭐 바이럴 마케팅이 어떻건 그거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 성과 자체가 대단하지 않나. 파이랩이라는 스타트업이 거의 한 5년 이상 됐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아직도 좀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굴의 어떤 기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또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완전히 그냥 making something out of nothing이잖아요. 성과가 정말 괜찮고 이 정도면은 그 비하인드에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심으로 조금 더 홀딩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정말 하고 있다는 믿음은 생겨요. 아무튼 베이스에 있는 신퓨처스가 BTC USD라는 바이프로스트 상품을 리스팅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에서는 일단 넘버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적인 기술력이나 성과 면에서 가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BTC USD 요거 한번 지금 거의 한 약 127개 정도가 지금 이 시각 현 시각 기준으로 127개 정도 BTC가 지금 예치가 된 상태고요. 7개면은 굉장히 크죠. 지금 뭐 비트코인 하나에 그냥 어림잡아서 반올림하면 1억인데 굉장히 큰 돈이 일단은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다. 네이티브가 나왔을 때는 이걸 가지고 뭘 더 하거나 여기서 더 예치가 늘어날 수도 있거나 그런 거를 기대해 봐도 된다. 누가 더 이제 이거를 뭐 뺄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이 정말 좋지가 않다면 뭐 여러 가지를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여러분들만큼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전에는 이제 스택스랑 바이프로스트가 서로 기술적인 협업을 할 것이고 알렉스도 거기에 이제 뭐 포함이 되어 있고 좀 최근에 뭐 보안 사고가 있었지만 이 바이프로스트가 해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좀 많다 생각하거든요. 이 생태계에.
이번에 이 키워드 BTC 파일을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잘만 하면은 괜찮은 장사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3분기의 네이티브 BTC는 이미 다 완료가 됐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해요. 이미 시험까지 다 끝난 상태잖아요. 뭐 오디시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거의 그냥 100%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계자분들은 뭐 이렇게 내막을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 알아요. 그러니까 3년 4년 전에 그 22년 1년도인가 그때는 이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나 봐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걸 이미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기에 네이티브 BTC를 완성했습니다는 이미 했던 건데, 그래서 두 번째의 임팩트가 조금 덜 할 것 같다라는 게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문제는 이제 뒤에 있는 비하인드 포텐셜, 어트랙티브니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냥 심퓨처스 그쪽이나 뭐 스택스나 계정 추상화가 있고 J12A인가? 네, J12A 이런 곳들하고 뭐가 돼 있다. 그리고 웹엑스에도 참여를 했다. 해서 이제 뭐 일본하고도 큰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이거를 발표가 안 나니까, 물론 이제 재단 입장에서도 그들이 발표할 게 아니고 정부와 이제 협업해서 긴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물음표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거죠. 이것만 저희가 궁금증이나 모른다라고 하는 그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은 좀 더 편할 텐데, 또 이제 이런 맛이 있죠. 네, 투자라는 게 모든 걸 다 알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또 가치가 다 상정이 돼서 뭐 뭔가를 또 바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전에 있었던 또 내용 중에는 네오하고 뭐 KYC 얼라이언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프로스트가 계정 추상화라는 것도 한번 이제 또 사례가 있었죠. 그때 뭐 이제 그들이 이야기한 바로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최초다,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초로 했던 것들은 꽤 많죠. 뭐 네이티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룬 토큰, 룬 코인에서도 그걸 했었지만은 뭐 이런 방식으로 한 건 처음이니까 그것도 최초라고 하면 최초고, 뭐 자동화 그 어닝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바이파이에서 하는 거, 그것도 뭐 처음이었고, 최초라고 이제 자부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계정 추상화가 어떤 이들은 이게 뭐 별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뭐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만큼 기존의 그 12가지 시드 구문으로 해서 우리가 그 개개인이 보관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취약할 수 있다. 매력이 그렇게 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사람이 이게 보는 그 시점에 따라 되게 달라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보면 별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보안이 높은 거는 다른 기능들이 다 쓰레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 이 계정 추상화가 쓸데가 없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사실 그러면은 이게 또 쓸데가 없겠죠. 분명히 이 계정 추상화를 어딘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가장 그럴싸한 거를 갖다 써야 되는데, KYC라고 하는 것도 이 계정 추상하고 같이 맞물리면은 굉장히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얄팍한 지식에서는 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오라는 코인이 중국 쪽인데 이걸 괜히 바이프로스트하고 연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좀 이런 KYC 이런 데 되게 까다롭잖아요. 다 통제하고. 거기는 인구가 이동하는 것도 제한을 걸지만 돈을 쓰는 것도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돈을 쓰는 걸 제한을 건다라는 것은 그 장악력, 정부가 민중을 제지하는 그런 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완전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필품 이런 걸 다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건데, KYC를 도입을 가장 선호하는 것은 중국도 그렇지만 뭐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은 좀 다른 이유에서 이거를 갖고 싶어 한다고 본다면, 미국은 규제 측면에서 이유가 다른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 둘 중 하나, 일본이나 미국, 죄송합니다. 일본이나 중국, 이 둘 중 하나를 잘 잡으면은 중박 이상은 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잠깐 이제 쉬어가는 입장에서 이제 게임 얘기를 하면은, 제가 요즘 좀 게임을 좀 많이 했어요. 스팀 게임을 좀 많이 하는데, 게임 보면은 이 두 가지 게임은 제가 안 했던 게임이에요. 근데 자꾸 게임을 하면은 소식을 접하잖아요. 50이라고 하는 거가
중국산 게임이고요. 이 델타 포스라고 하는 것도 중국산 게임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50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나왔거든요. 트리플 A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건 아니죠. 트리플 A는 대형 개발사들은 다 웬만하면 잘 만들어요. EA 일렉트로닉스나 뭐 유비소프트 다 이런 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은데 중국이 게임 규제나 게임에 대해서는 좀 되게 박해요. 잘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영화 산업은 그래도 좀 이렇게 지원이나 원조가 되는데 게임은 잘 없다가 요번에 이제 50이라고 하는 거가 초대박이 났죠. 내수 시장도 좋고 하니까. 스팀에서도 플랫폼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중국이 자본을 한번 넣기 시작하고 하면은요.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해요. 이 델타 포스라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대단하다고 여기다 올린 게 아니라 배틀필드나 콜 오브 듀티 같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게임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이런 게임들을 단시간에 만들어내요. 양산을 한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 시장, 반도체 시장도 잘 따라 하잖아요. 영화도 그래요. 뭐 중국 우월주의가 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고 예산으로 해가지고 막 다 밀어붙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하거든요. 하루아침에 달라져요. 중국 드라마도 이미 저는 뭐지? 그 왕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왕건이 아니라 뭐냐? 그 최수용 씨 나오는 거. 거란, 고려, 그 전쟁하는 거. 그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중국은 드라마 수준이 그거를 뛰어넘었어요. 지금 뭐 보면은 고증하는 거부터 그리고 그 사물들 그거 다 표현하는 거, 색감 이런 거 분장술 이미 다 뛰어넘어가지고 물량 공세하는 거죠. 약간 인해 전술처럼.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한번 잡는 것은 정말 나쁘지 않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에 침식이 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다. 언제까지 중국의 컨텐츠들, 그 크립토를 포함해서 쓰레기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버리면 위험한 거죠. 이제 예를 들면 EA 스포츠 같은 이런 대형 개발사들이 이제 분발해야 되는 거죠. 뭐 미국 크립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크립토도 그렇고요. 특히 우리나라 크립토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마음 먹으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미국이 아니고 중국과 일본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KYC, 화이팅. 이제 뭐 반도체하고 뭐 LED, LCD 뭐 이런 기술들, 배터리 기술들 지금 뭐 이미 뭐 배터리 쪽도 BYC인가? 그런 거 보면은 뭐 말할 거 없잖아요. 얘네들만의 또 독자적인 그 기술들을 계속 개발 중이고 자동화 설비도 그렇고 무섭습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일본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게 이제 JCBA 맞네요. JCBA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모여가지고 뭐 기업체나 은행사가 모여서 뭐 뭔가를 하겠다. 그럴 때 이제 거친 어떤 그런 기관이나 협회 그런 건데 여기랑 이제 뭐 바이프로스트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멤버나 서브 커미티인가? 멤버 릴리즈인가? 하여튼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바이프로스트 그 브랜드가 딱하니 이제 거기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진하는 사업에 BTC5가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알트코인 비중보다는 비트코인 비중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높으니까요. 투기를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이제 종이 머니를 좀 쓰는 그런 추세가 아직도 있고 일본은 알트코인 가지고 뭐 그거를 돈 대신에 이거를 지갑에 저축한다? 이런 개념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굉장히 여기선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크립토에 대해서는 굉장히 깨어 있어요. 뭐 10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잠깐이긴 했지만 어쨌든 뭐 독일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보면은 이런 거 되게 장려합니다. 원래 일본이 정책들 있잖아요. 독일이 뭐 비스마르크 이후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져 온 그런 정책들은 정부가 주도하에 프랑스랑 영국, 네덜란드 같은 그런 뭐 불굴의 국가들이 먼저 해외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다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개인의 기업들보다는 국가가 이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일본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박정희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좀 가져와다 인스파이어 됐었죠.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다 성향이.
우리나라는 이것저것 좀 짬뽕이 되고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문화다 보니까 깊이가 없지만 일본은 이런 거에 대한 전통이 굉장히 크고 정부라고 하는 게 우리처럼 막 우리보다 굉장히 억압돼 있고 억제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더 좀 아시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격이 우리랑 많이 다르죠. 섬나라다 보니까 강제력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다. 중국하고 좀 비슷하죠. 억제력, 강제력. 공산주의랑 자본주의를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둘 다 그런 통제력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 일본 이 두 가지를 잡고 뭐 이번에 신퓨처스도 그렇고 뭐 스택스도 그렇고 미국 쪽이나 또는 미국 금융권 쪽에도 한번 두고 보자고요. 이거는 두고 보고 이번에 웹엑스가 또 일본에서 열렸기 때문에 일본이 얼마나 크립토에 대해서 진심인가 뭔가 이게 진지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일본의 고지식한 기업들, 전문 기관, 막 기술자들 이 사람들이 저렇게 참여하고 정보까지 한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적어도요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일본이 더 저는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아무튼 웹엑스 2024는 저는 못 갔고 가신 분들 있으면 한번 진짜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뭐 사진 같은 것도 많이 공유가 안 되던데 제가 텔레그램방 있어도 사진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 엄청 많이 오던데. 오늘은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 요약을 하자면은 중국과 일본 이들은 굉장히 희망찬 미래가 적어도 우리나라보다는 크립토 산업이 더 무궁무진하고 좀 더 밝다. 그리고 바이프러스트는 보여지지 않은 것들을 조금씩 공개를 해야 되는데 당장 3분기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열심히 지금도 미국 쪽하고도 연계를 하는 것처럼 그런 에포트가 뭔가 좀 이제 보이고 있다.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러지만 뭐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가 계속 불안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도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금리 인하도 저는 별로 이렇게 뭐 달갑지는 않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왜 달갑지 않냐면 첫 번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하가 됐었을 때 디파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반영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많이 답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슬픕니다. 저는 둘 다 슬퍼요. 뭐 둘 다 저는 반갑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그냥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해피엔딩으로 끝내셔서 이제 지긋지긋한 홀딩 기간을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뭐 이야기거리 가지고 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